오늘 뉴스 말씀드릴게요. 오늘 뉴스는 환경에 관련된 건데, 뉴스 제목은 다음 세대에 산호초는 없다. 미, 일, 대만에 퍼진 하얀 죽음이라는 좀 무서운 제목이죠. 하얀 죽음.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2017년 유엔 환경계획에서 그 미국 마이애미대 연구진과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 2043년쯤부터 전 세계 산호초가 매년 백화 현상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거는 실은 온실가스 배출, 온난화 이것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산호초, 세계 산호초의 한 99% 정도는 심한 백화 현상을 겪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꽤 많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그 내용 같아요. 산호초가 지구에 있는 산호초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환경 때문이다. 라는 내용인데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이제 양혜정 박사님 나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해양생물학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상 전공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 온난화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죠? 많으신 네. 안경희 있습니다. 선생님 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두 분을 모셨지만 실은 하나예요. 제일 큰 거 하나인데 뭐냐면 이게 지구 온난화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해양 생물의 생태계, 해양 생태계 이거 차지하는 비중이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요. 말은 하나 질문 드린다고 그러는데 두 가지네요. 그래서 그 지구 온난화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지와 그 다음에 이게 실제 생태계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산호 같은 경우에는 그 산호초를 이루죠. 자기 하나만 서식하는 게 아니라 군집을 이루면서 넓게 이제 면적을 차지하면서 이제 산호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대모초 굉장히 유명하죠. 관광지죠. 그다음에 일본에도 이시카키 섬 네. 주변에 세키세이쇼코 산호초 군락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2012년도에 여기 방문을 해서 새우 해양생물을 채집을 해서 거기서 나왔던 유생에 관해서 이제 저널에 싣고 이렇게 해서 그때 갔었던 적이 직접 있었어요. 채집을 거기서 채집하러. 하셨어요. 네,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한 번도 볼 수 없는 제주도에서 한 군산 연산호 군락하고 차원이 달라요. 끊임없이 산호가 이렇게 펼쳐지는데 저는 여기 가서 두 개를 보고 뿅 갔던 거예요. 이 첫 번째 산호, 두 번째는 망그로브. 망그로브를 한 번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냥 입이 벌어져가지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가서 이 산호초는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해양 어종의 25%가 산호초에 살아요. 어종의 전 세계 25%. 어종의 25%가 네, 그뿐만 아니라 산호초는 해양 생물이 사는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가 없어지면 곧 여기에 살 수 있는 모든 해양 생물이 그냥 기댈 수 있는 집이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파트가 생기면 백화점도 생기고 주변에 인프라가 쫙 갖춰지듯이 그죠. 산호초가 한 번 딱 생기면 여기서 산란을 하는 어종, 해양생물, 그 다음에 짝짓기 하는 어종,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달의 그 주기에 맞춰서 또 산란 시기가 벌어지면은 산호초가 있는 이쪽으로 모든 해양생물들이 싹 다 집결되고 하나의 아파트,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 지역의 강남역 같은 그런 아주 해양생물이 보고해요. 그래서 얘가 없어진다는 거는 해양생물 전체 생태계의 절멸을 의미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까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큰 영향을 미치냐.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근데 미래에는 없어요. 말씀 한마디로 무식쟁이를 만들어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실은 이게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주신 거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럼 도대체 이게 왜 백화 현상을 겪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심오한 진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어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생물을 보면 인생이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 산호는 그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산호 안에 산호가 기르는 같이 사는 더부살이 식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식구가 뭐냐면 산호 그 조직 안에 서식하고 있는 주산텔레 즉 황갈색 조류
정도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황, 갈색, 갈색, 조류. 조류. 이제 이 조류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광합성 작용을 해서 네. 여기서 광합성 산소 산물을 색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산소도 만들어내고 요거를 누구한테 주냐 하면 산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호 색깔이 근데 변하는군요. 산호는 요거를 아. 먹이로 이용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산호는 또 요 그 조류한테 네. 좋은 이점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신 산호는 요 조류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서식처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생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조류하고 이제 그 주산텔레와 산호가 공생 관계가 잘 돌아가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컬러풀한 산호초가 아름다운. 형성이 되는데 이제 지구의 그 기후 온난화 때문에 수온이 점차 올라가면 이 조류는 수온이 올라가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조류가 죽어버려요. 음. 죽어버리면은 산호도 영양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이전에는 이렇게 투명한 산호의 그 조직이 얘가 이제 없어지면 이제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죠. 그 조류가 그게- 죽어서 없어져 버리면 네, 결국은 그런 색깔이나 아름다운 색깔이나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조류한테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빛을 받아서. 빛을 받아서 조류의 색채가 요 산호가 나타내는 색채일 수도 있는데 네. 그 이전에 일부 산호가 있고 산호 그 사이에 보면은 투명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투명한 부분이 결국은 사람이 죽으면 동물도 죽으면 요 색깔 피부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네. 이제 영양분이 없이 이제 아사가 되니 한마디로 말해서 죽어서 이 그러니까 산호의 하얗게 골격이 떠버리는 하얗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산호 그 대보초에서 색깔이 예쁜 그 컬러풀한 색깔이 이제 안 보이고 하얗게 되는 요게 백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코랄 블리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아이고. 그런데 백화되고 나서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게 산호초가 폐사되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백화만 되고 그냥 끝이 나지 그냥 왜 또 폐사까지 될까요? 백화가 곧 죽음이에요. 그래요? 네. 다시 아. 그러니까 백화된 역전되진 다음에 네, 않아요. 안 되고 백화가 곧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호초 특히 요 산호초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는데 그 일본에 있는 그 이시가키 섬에 있는 그 네. 산호초는 네. 90%가 백화 현상이 생겨버렸거든요. 그 호주에도 거진 50% 정도 넘어서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이게 그냥 단순히 얘기할 뉴스가 아니네요. 그럼요. 지금 해양 생물의 4분의 1이 서식하는 네, 모여드는 네네, 그런 군락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고 네네. 예, 그게 지금 기후변화 때문이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어떤 의견이고 네네. 그래서 기후변화의 대표적인 해양 지표를 산호초로 삼는가 봐요. 그렇죠. 네. 지구온난화가 되면 사실 그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잖아요. 네. 그 높아지는 따라서 이제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해양을 산성화를 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생물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결국은 그 산호초가 해양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범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가 지금 백화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볼 수 있었고요. 예, 오늘 또 정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안경희 선생님은 오늘 또 딱 이렇게, 아니, 멋들어진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네. 네. 생활모수로서 많이 배워갑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또 나와주시길 고대하면서, 예,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